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여러분, 동사는 이제 문장의 꽃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를 이제 잠깐 적어 놨는데요. 자, 동사는 말씀드렸듯이 문장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냐, 목적어 없어도 되는 자동사냐, 요게 가장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 자동사 구분하는 거 역시 여러분들 공부의 포인트로 잡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일단 동사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you learn이라는 예문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문장의 5형식 때 이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설명하면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죠. 왜?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1형식 문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 run이라는 동사를 본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이 무슨 뜻이에요? 뼈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뼈대가 아닌 동사도 있나요? 있죠. 준 동사라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 동사라고 하면 동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집안으로 치면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도 본동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동사를 본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동사는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동사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 am, are, is, was, were.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동사 계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액션 버브라고 얘기했죠.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 이 두 가지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본동사 역할을 대부분 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you를 살짝 앞으로 밀게요.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제가 should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자, 이 should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해석이 살짝 변합니다. 너는 달리다가 아니고 너는 달려야만 한다. 의미가 약간 추가되죠. 그래서 이때 should를 보고 우리가 조동사란 말을 씁니다. 본동사를 보조해 주는 동사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조동사, 근데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단어가 should, 그리고 must, 그리고 will,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동사라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뒤에다가 이번에 to catch the train이라는 또 어구를 붙여볼게요. 자, 그럼 일단 해석적으로 보면 너는 달려야만 한다. 무조건이 아니죠. 이유가 생겨버렸죠. 왜? 트레인을 캐치, 잡기 위해서. 자, 이때 쓰인 이 to catch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준동사라고 합니다. 즉 본동사는 아니고요. 그냥 추가적인 어떤 의미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to catch, 투부정사를 준동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준동사는 크게 뭐가 있냐? 방금 설명드린 투부정사가 있고요. 동사 원형에 투 붙인 걸 투부정사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항상 세트로 다니는 친구 있죠. 누구? 동명사. VING, 동사에다 ING 붙인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본동사, 조동사, 준동사가 있는데 준동사, 조동사랑 다르게 본동사는 없으면 안 되는 무슨 요소? 필수 요소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동사는 집안으로 치면 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동사가 없는 문장은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꼭 있어야 돼요.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 근데 조동사랑 준동사는 선택적 요소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should 빼도 말 되죠. 그리고 to catch the train 원래 없었죠.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이제 살을 붙이는 개념으로 준동사나 조동사는 선택적 요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러분들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여전히 몇 형식? 1형식이에요. 네, 이건 우리가 문장의 5형식 때 말씀드렸듯이 문장이 길다고 5형식, 짧다고 1형식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주어 동사만으로도 말이 이루어지는 건 1형식인데 지금 여기서 should 빼고 to catch the train 이하 빼도 you learn만으로도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길어놨을 뿐이지 형식은 여전히 1형식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본동사 안을 좀 들여다볼게요.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동사는 하나 더 와도 돼요. 자, 하나 더 와도 된다는 게 제가 여기다가 to arrive on time이란 말을 또 추가로 썼어요. 물론 여기 and 같은 게 이제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게 하나 더 붙으면 이제 달려야만 하는 이유가 또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트레인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준동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문장은 길어지는 거죠. 형식은 계속 1형식을 유지하면서. 왜? 이건 이제 수식어 개념이 되니까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아까 말하려다만 요 본동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본동사는요,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됩니다. 자, 지금 run이라는 동사를 잠깐 볼까요? 이 run이라는 동사는 지금 누가 없냐? 목적어가 없습니다. to catch the train 목적어 아닌가요? 아니에요. to catch the train은 수식어예요. 근데 목적어라고 하면 해석적으로 을에게라고 떨어져야 되고 말 그대로 뭔가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run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run 같은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 얘기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죠. 자, 반면에 예문을 좀 바꿔볼게요. You should buy the ticket이라 해볼게요. 너는 티켓을 사야만 한다. 그러면 buy 같은 동사는 지금 뒤에 누가 붙었어요? 티켓을이라는 목적어가 붙었죠. 그래서 이때 우리 buy를 가리켜서 우리는 타동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거라 그랬죠. 바로 이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를 자동사,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사를 타동사 이렇게 우리는 나눠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장의 5형식 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1형식이 여러분들 뭐였어요? 방금 했었죠.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걸 1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they work, 그들은 일한다. 자, 2형식은 여러분들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주격 보어죠. 그래서 그들은 seem, busy, 바쁜 듯하다. 그런데 보어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주어나 목적에 대한 다른 표현. 그래서 그들이 바쁜 거죠. 일치하죠. 그들과 바쁜이라는 형용사가 대상이. 자,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형이 뭐 make죠. 그들은 만든다 그 파일들을. 그래서 파일들을 목적어 있죠. 자, 4형식은 여러분들 3형식의 변형형이라 그랬어요. 목적어가 몇 개? 2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2개 필요한 걸 우리가 4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문 대표적인 거 send, give 이런 거 있죠. 그래서 send를 해볼까요? 그들은 보낸다. 그녀에게 뭐를? 파일들을. 이렇게 목적어 2개 갖춘 걸 4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형식으로 가볼까요? 자, 5형식은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였죠. 주격 보어가 아니고 목적어를 이제 목적어랑 같은 개념인. 자, 예문 볼까요? They keep. 그들은 보관합니다. 파일들을 어떻게? 안전한 상태로. safe. 자, 안전한 게 누구예요? 주격이 아니고 안전한 건 지금 files라는 목적어죠. 그래서 이때 safe를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어쨌든 왜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할까요? 형식을 보니까 여러분 감이 오시죠? 1형식과 2형식에 쓰인 동사는 지금 누가 필요가 없나요? 그렇죠.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3, 4, 5형식은 목적어가 하나씩은 필요, 4형식은 목적어가 무려 몇 개? 2개나 필요하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1, 2형식에 쓰인 동사를 자동사, 3, 4, 5형식에 쓰인 동사를 타동사라고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외울 게 많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의 동사를 외울 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정도는 구분하셔서 외우셔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자동사면 그게 1형식 자냐 2형식 자동사냐 거기까지 구분하면 더 좋은데, 기본은 일단 하나의 동사를 외우면 여러분들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구분하시면서 동사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동사 외우기도 바쁜데 영어의 그 많은 동사를 일일이 다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다행인 거는 자동사는 여러분들 타동사에 비해서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토익이라는 시험으로 이제 좀 비교해 보자면은 제 경험상 토익 시험 전체에서 나오는 자동사는 정말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70개에서 100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아봐야 뭐 70개, 80개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단어 뭐 맘먹으면 하루에 뭐 3, 40개도 외우잖아요. 그럼 이틀이면 다 외웁니다. 그래서 딱 그 한 6, 70개 되는 자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타동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크게 사실 뭐 부담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외울 게 바로 대표적인 형식별 동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또 이어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형식별 동사라 그래가지고 일형식 동사가 일형식이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동사는 여러 형식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 2가지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keep으로 보죠. They keep the files. 자, 이런 경우는 keep이 몇 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3형식으로 쓰인 거죠. 자, 근데 오른쪽 예문 보면 keep이 몇 형식으로 쓰였냐면 5형식으로 쓰였어요. 그들은 보관한다, 파일들을에서 끝난 게 아니고 목적격 보인 safe까지 있죠. 어떤 상태? 파일들을 안전한 상태로.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keep이라는 동사는 3형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몇 형식? 5형식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또 여러분들 이거 find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과거형으로 제가 썼는데 they found the files를 해볼까요? 그들은 파일들을 발견했다. 이때는 여러분들 이제 3형식인데 그들은 found the file safe. 이때는 여러분들 해석도 바뀌어요. 발견하다가 아니고 깨닫다예요. 그들은 깨달았다. 파일들이 안전한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find 같은 경우 여러분들 5형식을 쓸 때 해석을 항상 깨닫다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형식의 find는 해석이보다 발견하다가 아니고 깨닫다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말로 형식별 한번 외워볼게요. 자, 1형식의 대표 이제 동사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해석이 비슷한 걸로 제가 묶어봤는데 해석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계열 있죠. 발생하다라고 말할까요? 뭔가 생겨나고 이런 거는 대표적인 1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appear 나타나다, emerge 등장하다, happen 발생하다, arise 생기다, occur 일어나다. 자, 어떻게 해석이 좀 다 비슷비슷하죠. 자, 그리고 반대말 하나 붙여볼까요? disappear 사라지다까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런 해석으로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 몇 형식? 주어만 있으면 되는 1형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appear 나타나다, emerge 등장하다, happen 발생하다, arise 생기다, occur 일어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이 정도. 자, 두 번째. 왕래 발착. 여러분들 왕래 발착 한자로 뭐예요? 오고 가고 도착하고 떠나고 뭐 이런 해석이죠. 그래서 대표가 come, go, arrive, leave 이 정도. 그리고 추가로 stay 머무르고 continue 계속하고. 그래서 이런 느낌 있죠. 오고 가고 도착하고 떠나고 머무르고 계속하고 뭐 이런 건 대표적인 역시 몇 형식? 1형식. 자, 그 다음에 기타 work 일하다 작동하다. 자, fun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function 이런 단어 좀 조심할까요? 자, 왜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tion으로 끝나는 단어는 명사인 경우가 많죠. 근데 예외적으로 tion으로 끝나도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function 이 단어는 명사이자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론 해석이 뭐 주어가 주로 기계나 그런 게 되겠죠. 뭔가가 작동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계열도 대표적인 1형식이에요. 자, increase, decline. 뭐 감소하고 증가하고 떨어지고 상승하고 자라나고 이런 느낌 있죠. 약간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동사들도 대표적인 몇 형식? 1형식 동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1형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뭐조차도 필요 없어요. 보호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도 필요 없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 이런 말을 쓰고요. 얘네 자체가 완전하다는 얘기죠. 주어만 있으면은. 그 얘기는 뭘까요? 주어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뭐일 뿐이다? 수식어일 뿐이다. 이 얘기죠. 자, 한번 예문을 같이 볼까요? The accident happened yesterday. 자, 주어는 accident라는 사고고요. 동사가 발생하다, 과거형 발생했다. 여러분 지금 yesterday 문장에서 없어도 상관없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문형을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esterday는 뭐다? 수식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문장. 그 버스는 arrive,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주어 동사만으로 이미 arrive에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근데 언제? on time, 제 시간에. 그럼 이때 on time도 뭐다? 수식어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형식의 특징은 이 정도로만 잡아볼게요. 그래서 일형식은 사실 좀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이제 수식어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괄호만 잘 치셔도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어려운 건 사실 이형식입니다. 여러분 이형식이 뭐예요? 주어,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동사, 그 다음 누가 필요해요? 주격보호. 이게 바로 이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격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표 이형식 동사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 보호라는 개념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개념? 같은 개념. I am a boy. I가 보이죠. I'm a teacher. I가 선생님이죠. She is my friend. 그녀가 나의 친구죠. 그래서 보호는 이렇게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어랑 같은 개념이니까 주격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주어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게 바로 주격보. 그럼 목적어에 대한 다른 표현은 뭐다? 목적격보. 요걸 기억하시고 같이 볼까요? 자, 일단 이 형식 그러면 대표가 바로 am, is, was, were.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동사 계열이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come. 뭐뭐가 되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He became, 그는 의사가 되었다. 여러분들 의사가 돼도 의사는 여전히 그죠. 같은 걸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become 대표적인 이 형식이고요. grow, get, turn.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자, 요 네 가지가 다 같은 맥락이죠. 자, become이나 grow나 get이나 turn이나 다 어떤 느낌이에요? A라는 대상이 B라는 대상으로 변해버리다. A는 B가 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비록 B가 됐지만 B는 결국에 누구였어요? A였죠. 둘은 같은 개념이니까 정확한 주격보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예문 몇 가지만 볼까요? become부터 해볼까요? The man became old 그랬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다? 늙게 되었다. 그러니까 늙은 거 결국에 누구예요? 그 남자잖아요. The man grew old죠. 그 남자는 해석은 같아요. 어떻게? 늙은 상태가 되었다. grow의 과거형. 그 다음에 the man got old. get의 과거형. 그리고 the man turned old. 자, 늙은 상태로 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인 해석은 사실 결국엔 똑같은 걸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 외우세요. A는 B라는 상태로 변하다. 혹은 A는 B가 되다. 그래서 become, grow, get, turn. 이렇게 예문까지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remain이라는 동사도 대표적인 이 형식입니다. 특히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에 remain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remain은요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remain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무조건 remain을 비동사로 생각하세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 it is uncertain이라는 예문을 볼까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uncertain, 불확실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리한 그것은 어떻다? 불확실하다 이런 예문이죠. 근데 여기서 is 대신에 제가 remain 썼어요. 자, 여러분들 해석이 살짝 바뀌죠. 얘는 그것은 불확실한 상태다. 얘는 어떻다? 그것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remain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비동사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결론적인 해석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there is a problem. 여러분들 there is라는 구문 정말 많이 쓰이는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 혹시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there이 단독으로 쓰이면 거기에라는 부사입니다. Hey there 그럴 때 there. 근데 there이 여러분들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주어로 쓰일 때는요. 이건 유도부사라 그래가지고 해석값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란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there is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오고요. 해석이 명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there is a problem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제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there is a problem 그럼 문제 하나가 있다인데 그러면 여기에 remain을 한번 넣어볼까요? There remains a problem. 문제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가 있다나 문제 하나가 남아있다나 뭐 결과는 똑같지 않나요?
그쵸? 예, 바로 이런 경우죠. 그래서 remain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 경우는 얘네는 그냥 뭐로 생각한다? 비동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해석을 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미묘한 차이 생기니까 그 점은 유의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각동사 볼까요, 우리? 자, 흔히 인간의 오감이라 그러죠. 뭐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건데 look, 뭐뭐처럼 보이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smell, taste, 무슨 뭐처럼 맛이 나다. feel, 뭐뭐처럼 느껴지다. 자, 여러분 이런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보어도 많이 오고 명사 보어도 많이 와요. 근데 이런 감각을 나타내는 이형식 동사 뒤에는 명사 보어보다는 주로 형용사 보어가 온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의미인지 역시 예문을 통해서 볼까요? 여러분, she looks happy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look을 잘 볼까요? 뭐뭐를 보다가 아니고 제가 뭐라 썼나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썼죠. 네, 맞아요. 사전적인 의미가 룩은 기본적으로 뭐뭐를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뭐처럼 보이다로 더 많이 쓰여요. 자, 그럼 she looks happy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녀는 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녀가 어떻게 보여요?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예문을 볼까요? She looks the picture.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틀린 문장일까요? 맞는 문장일까요? 여러분 틀렸다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해석의 차이일 뿐이죠. 자, she looks the picture는 그녀는 그림처럼 보이다 이런 해석이겠죠. 다만 우리가 예상했었던 건 뭐예요? 그녀가 그림을 본다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녀가 그 그림을 본다. 그러면 look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붙여서 look at 이렇게 하면 이제 그녀는 그 그림을 보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전치사 없는 위에 있는 애들 있죠. look, smell, taste, feel 이런 자동사류는요. 뒤에 명사 보호보다 누가 많이 온다? 바로 형용사 보호가 많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 보호 쓸 수도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주면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동사들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주로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감각동사 계열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분 아까도 나왔죠? seem,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듯하다. appear. 자, 아까 appear 나타나다. 그건 1형식이었고 2형식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처럼 보이다. 자, prove. 여러분들 이 단어도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prove. 뭐뭐라고 드러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문을 볼까요? The last question. 뭐 시험을 봤나 봐요. 그 마지막 질문이 proved. 어떻다고요? difficult, 어렵다고 밝혀졌다, 드러났다 이런 경우에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prove 하면은 형용사 보호 붙여가지고 이런 상태라고 드러났다, 밝혀졌다 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형식의 특징 주격 보호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근데 그 주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형용사도 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명사 한번 넣어볼까요? 자, The writer, 그 작가는 became, 뭐가 되었다? 명사,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계가 동격이 된다 그래요. A는 B가 되다. A는 B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동격 관계. 자, 그래서 보호 자리에 명사가 무슨 관계? 동격 관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주격 보호 자리 형용사를 써봤어요. 그 작가는 어떤 듯하다? 바쁜 듯하다. 자, 여러분들 형용사가 무슨 관계? 설명 관계. A는 B다 이런 해석이 아니고 주어가 어떻다? B지. 바쁜 듯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보호가 올 때는 주어와 무슨 관계? 설명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호라는 자리는 크게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주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은 주어랑 무슨 관계? 동격 관계. 해석이 A는 B다가 되고 자, 주격 보호 자리 형용사가 오면은 주어와 무슨 관계? 설명 관계. A가 어떠어떠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식에서는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게 문제풀이의 굉장한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쓰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 2형식 자동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자동사가 여러분들 전치사를 붙이면 재밌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볼까요? They discuss issue라 해볼까요? 그들은 그 문제를 토론한다. 자, 여러분 이 예문 보시면 어때요? discuss는 전형적인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가 뭐예요? 목적어를 가져오는 그런 동사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They talk the issue. 여러분 얼핏 해석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석만 좀 다르죠. 얘는 그들은 그 문제를 토론하다고, 얘는 그 문제를 얘기하다. 해석만 좀 바뀌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 오류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왜? 이미 답 나왔죠. 토크는 뭐예요? 자동사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자동사는 뒤에 누굴 못 갖고 와요?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래 예문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걸 틀렸다라고 제가 표시했는데, 그런데 저는 토크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이런 의미를 만들고 싶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자, 토크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붙이면은 이제 맞는 문장이 돼요. 자, 그래서 talk about the issue 그러면은 그 문제에 관하여 얘기를 한다는 의미가 전달이 가능한 거죠. 문법적으로도 오류가 없고. 그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동사는 목적으로 못 갖고 오지만 자동사에 이렇게 특정 전치사를 붙이면 뒤에 누가 올 수 있다?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자동사 플러스 특정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타동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 자동사는 좋아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치사랑 같이 묶여버리면은 목적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또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를테면 to를 선호하는 자동사 몇 가지 살펴볼까요? apply라는 동사 있죠. 여기에 to를 붙이면요, apply to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pply에다 to를 붙였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즉 apply라는 자동사에다가 전치사 to를 붙였다? 그러면 기억할 때 또 헷갈려요. 그냥 apply to를 하나의 타동사로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apply to는 뭐뭐를 적용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conform to도 마찬가지입니다. conform에다 to 붙였다? 이렇게 떨어뜨려 쓰는 일도 없어요. 그냥 conform to가 거의 하나로 어차피 쓰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됐을 뿐이지 이건 하나의 타동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consent to까지 같이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이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form to, consent to 해서 뒤에 주로 오는 단어는 뭐 또 룰 그런 거 있죠. 어떤 룰을 따르다, 준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conform to, consent to 둘 다. 그리고 투조하는 거, refer to, 뭐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뭐 이랬을 때 refer to the manual 이런 표현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줄은 in을 선호하는 거 볼까요? succeed는 뒤에 in을 붙여서 뒤에 분야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다. 그래서 succeed in을 하나로 그냥 외우시고요. fail in도 마찬가지고요. 자, specialize in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그리고 result in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그래서 in 좋아하는 거 역시 묶으셔서 다 외우시고요. 자, with 계열로 한번 가볼까요? 자, collaborate with.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력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with가 있다라고 같이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 어렵죠? cope with. 근데 외우셔야 돼요. 약간 난이도 있는 지문에서 꼭 나와요. cope with. 어디에 대처하다. 그 다음에 경쟁도 혼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with가 있죠. compete with. 그 다음에 comply with. 준수하다. 여러분들 위에 나온 conform to, consent to, comply with. 세 가지 동의어를 외우셔야 돼요. 자, from으로 가볼까요? refrain from. 뭐뭐를 금지하다. 그 다음에 derive from. 유래하다. result from. 기인하다. 뭐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benefit from까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6가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그냥 타동사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동의어 conform to, consent to, comply with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가장 기본 방법 중에 하나가 동의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동의어. 그래서 뭐뭐를 준수하다 그러면 하나만 딱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나와야 돼요. conform to, consent to, comply with.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 동사를 볼 건데, 사실 삼형식은 외울 게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역설적인 얘기지만 1, 2, 4, 5형식을 제외한 건 죄다 삼형식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형식을 따로 외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 무의미하고, 그래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자, 아까 했던 거 복습해 볼까요? 자, they discuss about the issue란 예문을 제가 썼는데,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이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틀렸어요. 왜가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그럼 discuss는 원래 기본 삼형식 동사예요. 대표. 삼형식은 여러분들 뭐예요? 목적어 바로 와야 돼요. 굳이 전치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거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about을 빼고 바로 discuss issue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문장이죠. 자, 그래서 역으로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걸 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설명하다라는 한국어에 해당하는 삼형식 타동사가 explain이에요. 뭐뭐를 설명하다. 자, 근데 요거의 다른 형태가 바로 전치사 붙인 형태가 있죠. account for.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또 정리해 볼게요. explain은 삼형식이지만 이거의 다른 표현이 account for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 개념으로 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역으로 가는 거죠, 우리 거꾸로 지금. 자, explain은 뭐랑 똑같다? account for이랑 똑같다. 두 번째, answer는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치사를 붙인 표현은 respond to로 이제 동의어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하다. 여러분, oppose 뒤에 바로 목적어 나옵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I oppose your opinion. 자, 그럼 oppose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object입니다. 근데 object는 to가 붙어야 돼요. object to.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handle입니다. handle. 자,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오죠. 근데 얘의 동의어는 deal with입니다. deal with. 자, 그래서 둘 다 많이 써요. handle, deal with. 그다음 찾다로 가볼까요? seek. 그러면 seek은 뜻이 하나 또 있죠. 뭐뭐를 추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look for.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참석하다도 굉장히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건데 그냥 attend예요. 예를 들어 나는 그 미팅에 참석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will attend the meeting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 실수 많이 하는 게 뭐예요? attend in the meeting, 뭐 attend at the meeting에서 자꾸 전치사를 붙이는 습관이 있는데 전치사 붙이면 안 돼요. 전치사를 붙이고 싶으면 attend 쓰지 말고 participate를 쓰면 돼요. 그래서 participate in과 attend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다. 이건 reach라는 표현이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일반 영어 회화에서. 근데 사실 써요. 그래서 reach는 목적어가 바로 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도착한다. 그럼 reach 서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있죠. 뭐야? arrive. arrive 같은 경우가 이제 in이나 at 같은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동의어 개념으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랑 삼형식 동사랑 같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말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